자바의 미래는 어떠한가요? 우선은 제가 요거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바의 현재 뭐 이러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네. 자세한 거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약간 영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단점을 신랄하게 얘기하지는 못했고 주로 장점 위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되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 하시는 분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바는요, 느낌상 언젠가 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아직 너무나도 건재해요. 그래서 한 10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은 자바 언어 자체가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C++ 영향을 받았는데 자바의 개념은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100% 객체 지향을 구현해낸 언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바는 객체 지향을 제대로 구현한 언어라고 이제 다들 평가를 하죠. 자바 저도 써보면서 공부해보면서 느낀 게 괜찮아요. 깔끔하고 좋고 가비지 컬렉터도 있고 막. 그런데 미래가 어떠냐, 그러니까 자바는 크게 두 가지 진영이 있어요. 되게 막강한 진영이 있죠. 어디냐면은 바로 웹 쪽에 자바가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스프링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두 번째부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바로 안드로이드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바로 뭐 이제 게임도 만들고 사실 뭐 윈도우 프로그램도 만들죠. 그런데 솔직히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 거면은 그냥 C샵으로 하는 게 나아요. 진짜로 빨리 돌리고 싶으면 그냥 네이티브로 가는 게 낫고요.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은 자바 비추예요. 그런데 어쨌든 자바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진영이 정말 막강했어요. 그런데 안드로이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어를 바꿨잖아요. 코틀린으로 넘어갔어요. 코틀린이 그 자바랑 그냥 100% 매칭이 돼요. 그리고 더 좋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코틀린을 배우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뭐 배워도 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은 그래도 둘 다 할 줄 아는 게 나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쪽은 거의 코틀린으로 넘어갔어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를 좀 아직은 하기는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는.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적어질 거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기존의 선조들이 해놓은 안드로이드 코드들이 자바가 그래도 아직은 좀 있다, 뭔가 좀 참조를 할 때. 그래서 볼 줄 아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자바 배우고 난 다음에 코틀린 배우는 거는 훨씬 더 좀 쉽다. 그래서 어쨌든 VM웨어 돌아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JVM 에서 달비기이긴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아무튼 그게 JVM이랑 개념이 똑같으니까 그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뭐 닮았어요, 담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코틀린이 더 편하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는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자바는 없어질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러기에는 너무 스프링이 아직 막강해요. 아직은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많고. 왜 막강하냐, 스프링은 일단 정부 프레임워크에 있어요. 이게 되게 커요. 왜냐면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어떤 단체들이 아직도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바 언어가 나쁜 언어도 아니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괜찮아서 쓸만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밀어줘요. 그리고 스프링으로 된 굉장히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래도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고, 그리고 인프론 이런 데 가도 스프링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취업시장에서 거의 1위예요. 자바랑 스프링이 굉장히 많이 구하고, SI 쪽에서는 거의 그냥 탑이죠. 아직도 그래요. 이거를 바꾸는 게 쉽냐라고 봤을 때 정부가 얽힌 것은요, 되게 바뀌는 게 느려요. 이거는 이제 리스크인데, 뭐 하나 신기술을 넣으려 그러면 몇 년 동안 검증을 하거든요, 정부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공무원들은 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사고만 안 터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아요. 자바로 하고 자바 스프링 그 콤보가 앞으로는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자바는 배워둘 만한 언어고, 그리고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나쁜 언어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배울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객체지향을 배우기 위한 언어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언어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도 객체지향 언어긴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온전히 100% 객체지향을 구현한, 그러니까 되긴 되지만 객체 지향만 있지 않아요. 왜냐면 C 언어를 포함하거든요. 근데 C 언어는 이제 절차 지향이잖아요. 그래서 객체 없이도 코딩이 가능해요, C++은. 그런데 이제 자바는 그게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철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언어다. 그래서 하나쯤은 해야 된다면은 자바 나쁘지 않다. 뭐 C샵도 괜찮지만, 그렇게 하고 내가 취업을 당장 눈앞에 둔다고 하면 자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 강의가 뭐가 괜찮냐? 제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많은 수강생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자바 강의를 이것저것 봤잖아요. 왜냐면 저도 강의를 하려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좀 난이도도 좀 있고 기초서부터 난이도 있는 것까지 다루니까 좀 비싸요. 만약에 내일 배움 안 하시면 정가는 25만 원인데 내일 배움 카드 있으면 4만 원에 되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 괜찮다. 근데 들어보신 분들이 다 좀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